먼저 유형봉하면 많이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단연 이순신 장군께서 말씀하신 양로호남 실무국가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본부장님 직책과도 연관되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말씀을 좋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이신지? 없어. 이러실 거예요 진짜? 여기 10분 하게 생각했네요. 잠깐 이게 잠깐 이제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이 항문호총을 와야 하고 그걸 등기하고 이제 민주노총을 오는 과정들이 보면 완전 스토리거든요. 네네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항문호총 위원장의 어떤 조합비를 걷어서 상 위에 의무금도 납부하지 않고 자기가 한 700만 원 정도 횡령했던 금액들도 있고 저는 금방 말씀드렸던 소모임 자기들만의 그 모임을 갖고 있고 뭐 이런 거에서 본부장님은 그 소모임 이런 게 아까 말한 1심에 둘들이 뭐 모임을 깨는 데 일조했고 그래서 저는 그 조합장의 비리가 밝혀져서 그 비리로 해서 이제 조합장을 끌어내는데 그 역할에 또 우리 본부장님이 또 힘을 많이 썼죠. 그러고 이제 그게 어디 가서 사람 나쁜 놈한테 했냐면 욕도 많이 하던고. 제가 할 수 없는 거는 본부장에 가서 악도 쓰고 맥사도 잡고 막 이래가면서 그러니까 그때가 그랬어. 항로에 있으면서 그 맨날 임금 교섭을 조합장 혼자 과에 가서 두장 찍고 와버리니까 그게 이제 불만이었어. 그래갖고 교섭이라는 걸 한번 해보자 그랬잖아. 여기서. 네, 그래갖고 아침부터 저녁 막 10시까지 이렇게 했었어. 근데 나는 이제 궁금했던 게 뭐냐면 한노에다 의무금을 내는데 지침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민주노총 같이. 근데 그걸 없어. 그래갖고 나가 아니 우리도 한노에 조합비를 내는데 지침이라도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 근데 그때 순종이가 총연맹에 전하는 거지. 한국노총 총연맹에. 서울 총연맹에 전하는 거야. 근데 직접 전화해서. 의무금이 2년 동안 미납이 된 거지. 근데 그 안에 그 안에 조합장이라는 놈은 놀러 다니고 교육이 있다 그래갖고 가고 그랬어. 이게 행동대장은 본부장님, 뒤에서 브레인은 우리 박선종 씨. 기선실세. 더러운 짓 많이 했지. 그래서 피 한 번 안 묻히고. 근데 어찌됐든 본부장님도 그렇게 옆에서 남들한테 정말 안 좋아서 들어가면서 했고 그래 해도 최종 욕은 내가 다 넣었어요. 지부장님이? 제가 본부장한테 무서워서 못하고 지부장님한테 한 거 아니야? 이게 모든 게 다 내가 기획해서 그렇게 한 걸로. 본부장님하고 다 해서 다 했다 해가지고 최종 욕은 나한테 제가 다 많이. 지금도 이제 한노에 그 전에 그 조합장 똘마니들이 남아 있어. 지금도 싫어하지. 싫어하지. 왜? 그 조합장이 있었으면 나는 그냥 퇴직할 때까지 좋은 자리만 있다가 편하게 있다가 갔을 건데 그걸 쳐냈으니 그래갖고 어디 놀러 가면서 싸움도 많이 하고 그렇지. 노동조합 간부를 맡고 나서 성질대로 할 수 없어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간부하고 나서 그렇죠. 간부하고 나서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도 사람 됐지. 들리고요. 전 지부장인 장근희성 잘 이끌어줬다고 하는데 유영봉에게 장근희성과 민주연합 순천지부는 어떤 존재인지. 우리 진짜 한노에 있으면서 민노를 옮겼는데 민주연합이 순천에 있었다는 걸 몰랐지. 장근희성이 도로과가 업체들하고 같이 오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오보니 이제 장근희성도 전 지부장도 있었고, 근데 또 학교 선배라, 금당 선배라 또 깍듯해야지 후배가. 운동을 또 정확히 배운 사람이라. 그럼 장근희성도 운동하셨던 분이세요? 아니야. 그건 아니고. 학교 선배니까. 학교 선배인데 셀프 칭찬하신 거예요. 내가 깍듯했다고. 학교 선배라 깍듯했다고. 아무리 못 배웠어도 예의는 지켜야지. 이게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이렇게 농협하면서 그건 운동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근데 더군다나 또 본부장님 또 민주노총 와서 더군다나 더 넘어가도 솔선수범해야 되고 그래서 아마 그래서 그랬지 않을까. 근데 초반에는 착했다고 해놓고 이렇게 하면 중간에 지금도 착해. 안 되는데. 지금도 착해. 아니 진짜 민노 와서 진짜 나가 미아원들 이제 지부장은 장기상 애들하고 나가 미아원 담당은 나가 있었으니까 그때 머리털 다 빠진 거라니까 스트레스에. 미화원이 제일 많잖아요. 그때 스트레스 받아고 머리털 다 빠진 거예요. 복원이 안 되네 복원이. 그때 빠진 거예요 진짜. 장근희성은 그래서 깍듯하게 모셨고. 민주연합으로 조직 전환하고 부지부장을 맡으신 거고. 그럼 무엇이었어요 지부장님은? 처음에 제가 부지명이었죠. 부지명 하다가 나가 그때 조직부장. 욕은 많이 먹으셨는데 부지부장 하시고. 갑자기 슬퍼졌어. 어차피 뭐 행동대장은 난디 뭐. 아니 행동대장은 본부장님이 하셔도 욕은 맨날 지부장이 먹었대잖아요.
그 고초를 모르시잖아요. 아이 원래 내가 맨날 이야기해 오지랖하다고. 이미 관심이 많네. 이제 안 해도 된디. 신경을 너무 많이 써. 안 해도 된디. 현재는 본부장으로서의 역할만 하고 계시는데 지부장을 겸하셨어요? 네. 많은 일을 하셨던데 그중 인상적인 것은 순천시의 민간 위탁을 철회하신 것입니다. 잠깐 영상을 보고 올게요. 잠깐 저희들이 준비한 노동자가 준비한 표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키가 작아서 좀 밀어나겠습니다. 원래는 이 나온 게 현재 정상적인 도표로 나오는 적자액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페이지 우리 영역평가서 보고서 책자에 보면 페이지 338쪽에 보면 갑자기 54억에서 70억으로 뻥튀기가 됩니다. 근데 이에 대한 근거는 영역보고서 자체 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동자합은 공단을 만들기 위해서 이 금액을 조작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표도 똑같은 조작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이 표를 보시다시피 공단을 설립해야 할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7개 대당 사업비 최종 결론 부분에서 현행 운영 시 적자 예상액을 약 71억 원으로 부풀렸습니다. 부풀린 결과 공단 설립 운영하는 것이 약 12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순천시는 이런 엉터리 보고서를 근거로 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억 원이 조작됐다는 것을 노동조합이 제기하자 그때서야 순천시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는 보고서에 없는 내용으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보고서 자체가 엉터리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점 자료를 첨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로 타당성 영역 보고서의 경제성이 강조되어 있는 반면 두 번째는 다른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경제성뿐만 아니라 행정 서비스 질도 따져봐야 합니다. 직영 운영과 공단 설립을 순천시 로컬푸드 직거래 매장을 비유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 로컬푸드 직거래 매장 운영에 있어 중간 유통 마진이 없는 산지 직송 로컬푸드는 비용 면에서도 저렴하고 질적으로 우수합니다. 마찬가지로 공단이라는 중간 단계에 없는 순천시 직영이 비용 면에서도 저렴하고 대민 서비스의 질적인 면에서도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업무 효율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대민 서비스의 명령은 순천시로부터 하달되는데 공단이 설립되면 중간 단계가 더 생기게 되다 보니 의사소통 구조가 복잡해져 업무 효율에 감소할 수 없고 이는 곧 대민 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 뻔합니다. 공단을 도입하게 되면 공단 운영과 경영상 문제로 인한 부작용도 불가피합니다. 먼저 공단을 도입한 인근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공단이 퇴직 공무원의 노후 보장용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정관내부 차원의 낙하산, 인사 등이 관행적으로 벌어져 오고 있는데 순천시는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단언할 수 없으며 처음부터 빌미를 주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공단을 설치하면 경영 효율성을 평가하지 않을 수 없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예견됩니다. 예를 들어 원가 절감의 실적을 앞세우려고 무분별한 구조조정 정리해고가 도입될 수 있고 이는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나쁜 일자리의 전형이며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화 제로화의 정책과도 역행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하여 간접 고용의 피해를 언급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제로화를 공약했기에 이는 시민들이나 국민들이나 누구나 쉽게 아실 것입니다. 공단 역시 간접 고용의 일환이며 이는 곧 나쁜 일자리 도입으로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실제 공단은 먼저 도입한 일부 자치단체에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 구조조정을 했다가 그로 인한 부작용을 경험한 뒤 다시 부랴부랴 추정 인력을 확보했지만 과정에서 이미 실적이 발생하였고 인원 확충 과정에서도 불미스러운 인사비리가 벌어지거나 공단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신규 채용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2019년 타당성 검토 영역 과정에서조차 저희들이 보여줬던 보도판 같이 비리가 이미 발각됐으니 기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인원 감축뿐만 아니라 작업에 필요한 장비와 도구의 질과 양도 하락할 수 있고 전반적인 업무 조건의 하락을 불러올 것이며 복리후생 수준도 후퇴할 것인 바 이는 직원들의 사기자를 불러올 게 뻔합니다. 사기자화된 직원들에게 만족도 높은 대민 서비스 제공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가까운 여수시의 경우 공단 경영평가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 직원들의 산재 신청을 못하게 하려고 꼼수를 부리다가 이 사실이 최근에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망신을 사기도 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공무원 업무량 증가와 기존 인건비 제도로 인한 문제 지점은 중앙정부의 건의에서 해결할 사항이지 공단을 설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개는 식의 대책은 PC 공든탑을 무너뜨리는 부작용을 불러오고야 말 것입니다. 행정의 목적은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
그리고 나아가 권리를 더 크고 넓게 보장 증진하는 공공성 실현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천시 공단 설치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고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의 정책에도 반하며 각종 비리, 이권, 정관 예우성 인사 등 불법 탈법의 소지가 높기에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대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대한민국 생태 수도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순천시의 직영체제를 구사함이 마땅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역시 그 민간위탁 사업장 소속 해고자로서 남일 같지 않고 민간위탁을 사활적으로 저지하신 민주연합 순천지부 조합원 여러분께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데요. 민간위탁 저지 싸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을 이제 아니고 뒤에서 이제 김민수 실장하고 지부장이 고생 많이 했지. 자료 검토원이라고. 나는 그 자료의 바탕에서 그냥 공청회 때 대변하는 역할만 했었고 이제 숟가락만. 그리고 이제 지부장 통해서 이제 시의원들한테 이제 문자 보내라. 어차피 자들도 표로 묻고 사는 거니 다 돌려라 그래서 시의원들한테 진짜 나도 불만 전화를 많이 받았지. 조합원들한테 문자를 안 보내게 해주라고. 시의원들이 항의 전화를 본부장님한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민간위탁이 아니고 저희들 이제 직영에 있는 공무직들 일부의 업을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공단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긴다는 전화. 그때 이제 본부장님 하시면서 이제 지부장까지 겸직을 하면서 이제 했던. 최종 이제 결정들은 중앙에 김 실장이나 이제 지금 이제 본부장님이 하고 현장에 이제 조합원들하고 그 자료 검토한다든지 현장에 조합원들 움직이고 하는 건 이제 제가 부지병에서 이제 현장에서 제가 이제 학시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했고 하면서 시의장실도 점거도 하고 그 이틀간 시의회 앞에 복도에서 전명 조합원들 불러서 항의도 하고 그렇게까지 했었어요. 최종 일반 지금 상임위에서 끝난 건데 부결됐던 건데 다시 이걸 본회의에 상정해서 해라는 걸 저기 막았죠. 거기 그때 상임위에서 부결돼서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본회의로만 갔으면 가결로 그러면 공단이 설립될 뻔했다. 근데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조합원들에서 시의장실 검거하고 시의회 복도에서 시하면서 그래서 다행히 막아져서 지금은 공단이 없어졌죠. 근데 공무원들은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네요. 공무원들은 믿지 말자 공무원, 다시 보자 공무원. 다 민간위탁이 아니라 공단 설치, 공단을 하는 사업. 공단을 만든다는데 이제 조합원들 설득시켰던 게 뭐냐면 명칭이 변경된다. 순천시청 직원이 낫냐, 순천시 시설관 공단 직원이 낫냐. 직함이라 그래야 되나? 이게 본인의 소개하는 이게 틀리니까 시에서는 미하문만 빼고라고 했었거든. 네. 미하문만. 근데 나중에 저래야 공무원들이 의원들이 시장편 몇 명 들어서 저래만 바꾸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이래서 믿을 놈 없다. 그래도 이제 공무원 노조도 이 공단을 찬성하는 입장이 돼가지고 충격이었어요, 맞아요. 그럼 공단으로 넘어가는 거 공무원 노조가 찬성을 했다고. 찬성했어. 우리 이제 민주노총 공무원 노조. 민주노총 공무원 노조. 우리 예전에 미화원 사무실을 썼던 데가 지금 공무원 노조 사무실이거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들어보면 환경미화원은 공단으로 안 넘기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간위탁 철회 아니 공단 설치 반대 앞장서셨는지. 근데 일단 공단을 만들어 놓으면 해연업부서에서 환경미화원이 공단으로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 무조건 환경미화원 도로 하들은 공단으로 다 넘어가게 돼 있어. 근데 수순이었고. 만약에 환경미화원이 숫자도 많고 시에서 말한 대로 공단을 안 넘길 거라 했었는데 나중에 다 넘긴 다음에 미화원이 버틸 수 있는 힘이 뭐가 있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지. 그걸 앞날을 좀 보셨네요. 공부 많이 하셨네요. 성견지명이라고 할 수 있지. 아니 노동조합을 하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고 또 나이가 무니. 지금 다시 공부하실까요? 서울대 갈까요? 이 자식. 힘들어. 본부장 많은 걸로. 응? 본부장 하는 걸로. 본부장님이 박순종 지부장님에 대한 칭찬이 자자해요. 특히 현업 종사자들이 간과하기 쉽고 어려운 자료 분석, 정리 등을 잘하신다고 그러던데 작년 공청회에서도 본부장님은 숟가락만 올렸고 실제로 김인숙 국장하고 아까 박순종 지부장님이 다 하셨다고 했거든요. 그 꼼꼼함의 비결이 무엇인지. 꼼꼼할 건 없어요. 제가 해야 될 업무니까 그냥 남은 시간 쪼개서 한 번이라도 쳐다보고 공부하고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조금 내가 이제 공부해서 조합원들이 좀 혜택이 되고 뭔가 좀 변화가 되면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지. 내가 좀 특별해서 하는 건 아니야. 아니, 근데 제가 이렇게 그 호남 운영위원회에서도 회의하실 때 보면 정말 이렇게 자료를 읽는 거,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해석력이 조금 다르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회의가 길어져. 그래서 원래 이런 일을 좀 하셨어요? 원래 데이터 분석하고 뭐 이런 걸? 옛날에는 이 일반 기계 설비, 제철소의 그런 공정 관리 사무직에서 그러셨구나. 데이터에서 뭐 사람들 100명, 80명씩 작업 근무도 시켜보고 매일 아침 뭐 조회시키면서 그런 역할을 했었지. 그래도 그러니까 그 꼼꼼함은 그 전에 이런 역할들도 있었고 본부장님이 오지랖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오지랖도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 많이 작용하죠. 그게. 호기심이 많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솔직히 말하면 이게 그러니까 성격상 또 이걸 대충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료가 올라왔나 보다 이렇게 해서 그냥 스킵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부장님은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걸 하나를 그래서 나가 편해. 그래서 나가 편한 거지. 그래, 그랬던 것 같아요. 조그만 한 거라도 조합원들이 뭔 이야기하고 공무원들이 뭔 이야기하고 내가 알면서 인터넷에 들었는데 알게 되면 그걸 그냥 대충 알고 그냥 넘어가면 나가 그냥 먹으면 넘어가지만 그 현장에 있는 조합원들이나 우리 조합원들한테 나중에 이걸로 이제 또 혜택이 못 본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매사에 뭐 어떤 게 있으면 항상 꼼꼼하게 기록해 놓고 공부하고 데이터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물론 이제 임금이나 단체 협약이나 항상 그런 식이죠. 내가 알고 내가 대비해야 그 자리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으로 지금도 업무하고 있어요. 나 본부장 겸직하면서도 밖에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었던 게 이제 순정이가 이제 알아서 내부는 알아서 단돌이 잘 해주니까 나가 부담 없이 밖으로 돌아다녔지. 안 그랬으면 본부장도 뭐 지부장도 신경 써야 되고 진작에 뒤졌을 거예요. 과로사. 그러면 이 역할을 지금 지부장님이 다 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천만 다행이었지. 우리 지부장님은 가로 어떻게? 아이 이거 이제 집에서 챙겨줄 사람도 있고 나는 나가로 챙겨야지. 힘들어.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아까 한국노총을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한국노총이셨고 근데 그거를 이제 깨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민주노조로 들어왔어요. 그때는 조직 전환이 아니라 시에서 우리 미화원 관리를 동으로 이관시킨다 그랬어. 동으로? 시에서 아니라 동으로? 쉽게 말해서 우리 생각으로는 시 말도 들어야 되고 과 말도 들어야 되고 동장 말도 들어야 되고 그러면 동에서는 이제 우리 진짜 담당이 이제 조사라 그래야 되나? 그 사람이 진짜 우리를 관리하니까 이것도 혹시나 우리를 넘기려는 수순 아닐까 했던 거지. 그래서 한 7, 80명이 우리 과에 쳐들어갔지. 우리 넘길라 그런 거 아니냐고. 그때 때마침 우리 누구요? 주훈 실장이 우리 영업 뛰는 바람에 홀라당 후고 넘어갔지. 잘못 온 것 같아. 그러면 한노랑 민노랑 차이점이 없나요? 차이점이야 그냥 하늘과 땅이지. 내가 한노를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인 친구들 모임에서도 규칙이 있고 뭔가 다 있는데 이거는 일반 개모임보다도 모든 조직 지금 이제 생각하고 그러면 일반 개모임보다도 모든 조직이 한국노총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게 한국노총 10년이 있었으니까 한국노총에 10년이 계셨어요? 10년 있고 지금 나가 이제 20년이 넘었는데 그때 10년 있다가 넘었는데 10년 동안 한국노총에서 뭐 교육이 있어 뭘 있어 노동조합이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 누구도 없었어 아무도. 그러면 그냥 막 조합에서 시키는 거 우리 그 퇴직금도 이제도 한노에서 없었고 그럼 다시 복귀시켰지 뭐. 조용히 가서 수당 찍고 막 그러고 이런 상태. 근데 한노는 한두 사람만 조합장 그걸 위시를 하는 그 조직 그냥 일반 그냥 개모임 받은 모든 사조직 그 정도? 나의 평가에 있던 한노는. 다른 한노는 또 다른 건 모르겠지만 나가겠던 우리 미화원의 한노는 딱 그 수준으로만 보는 게 나의 눈높이로. 민주노총은 아니라는 얘기죠? 민주노총은 오는데 교육이 너무 많아. 아이 컸어. 민주노총 옮기자마자 그때 조직부장부터 시작해갖고 조직부장 그때는 중앙대의원제가 있었으니까 중앙대의원, 지부대의원, 중앙대의원 그다음에 본부 조직국장 그것도 그때 또 본부 뭔 일 있어서 본부장 대행 이것도 이제 지금 본부장 계속 간부만 맡고 이제 이게 너무 힘들어.
교육이 너무 많네.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본부장이나 저나 이렇게 처음에 전혀 다른 작업을 하다가 미화원이 됐잖아요. 다른 걸 하다가. 근데 이제 와서 한 10년을 근데 한국노총이라는 게 같은 노동조합도 노동조합 나름인 거야. 이게 한국노총도 이건 툴도 없고 아무 개념도 없는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이제 거기서 개념도 없던 이런 노동조합에서 민주노총으로 오는데 민주연합으로 왔는데 서로 모르는 거예요. 이제 민주연합이 민주노총이 뭔지도 모르고 서로. 그래서 그때는 한경업체 네 군데에서 막 시청 앞에서 집회하고 막 이럴 때인데 그때는 오로지 그냥 우리는 범죄자들은 시킨 대로 다 했어요. 중앙에서 뭐 시키면 다 따라가고 특히 저는 이제 직함이 뭐 안 되니까 본부장님은 진짜 서울에 투쟁 현재 노숙도 많이 되고 진짜 현장을 많이 뛰거든요. 순천 지구에서도 우리 지부장보다 더 많이 댕길 정도로 본부장이 많이 댕겼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실제로 노동조합을 어떤 책에서 배우고 누구 교육을 배운다 보다 교육도 많았지만 그때는 본부장님은 정말 현장에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일이 늙었습니다. 정말 노숙을 많이 해서. 그렇구나. 노숙도 많이 네, 하셨네요. 계획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공공부문에 행정직 공무직이 생겨나면서 기존 환경미화원들과 마찰이 생기기도 했고 그래서 노조가 분리되는 경우도 왕왕 목격했는데 순천은 단일 노조로 잘 유지하셨잖아요. 물론 또 다른 복수 노조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직군 갈등으로 인한 것이 아니니까요. 그 비결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단일 노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게 단일 노조를 유지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당일 노조는 아니죠. 이게 지금은 이제 한국노총도 아닌 일반 자기들끼리 만들어놓은 노동조합 미화원 쪽에 한 55명이 있고 전남 지역 일반 노동조합이라고 한 분이 계세요. 한 분? 한 분 계시고 순천 민주연합이 215명, 지경이 15명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유지라는 것보다 이건 유지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 이상에서 이제 저그 민주연합이 얼마큼 규모를 커 나가냐라는 과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지부장 하고 있지만 올해 목표가 하여튼 뭐 저희도 있지만 네, 가자 400 이렇게 처음에는 300이었는데 저희 또 400을 또 늘렸더라고요. 누구야? 사무장이에요, 사무장. 계획은 저렇게 돼 있는데 제 임기간 동안에는 하여튼 조합원 400은 목표를 잡고 가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조합원이 이제 조합원도 무조건 늘린 것도 아니고 민주연합이 어떻게 활동할 수 있는 조합원들을 좀 움직일 수 있는 조합원들을 좀 잘 만들어 가는 거냐 또 큰 과제인데 순천은 또 조직사업이 아직도 멀었다. 600명 공무직 중에 조합 가입률이 이렇게 215명밖에 안 돼서 아직도 할 사업은 해요. 사업은 많은데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순천은 아직까지 미화원하고 행정직군하고 뭐 다른 직군하고 뭐 이렇게 큰 분란은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거기에는 이렇게 주먹에 유용공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나 원래 착하다고. 아니 안 착한 것 같아. 이렇게 짜증을 아니, 부리는 거 보니까. 그 사람들 갖고 오해를 하는데 건투를 했다고 주먹이 먼저 나간 게 아니오. 나도 그 합리적인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